맨 처음에는 나도 그 쓸 마음이 썼습니다. 썼는데 나중에 책에서 나온 걸 보니까니 내가 쓴 원과 판판 딴 원거 이승만 정권에 좋게 얘기했던 거. 우리 육군특무부대에서는 대통령 암살 음모를 미연에 적발, 일당 9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자들은 북한 괴뢰와 야합을북한 조성황의 지령을 받아 가공가증하게도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암살을 획책하는 자들입니다. 전 사회당원 변호사 민영수, 전 한독당 중앙집행위원이었던 김병호, 중국 남이사 출신 김재호, 전 한독당원 나세하, 그리고 이들 음모에 가담 포섭된 중경임정 출신 김익중. 안두희의 시역의 고민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을 무렵 또 다른 사건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바로 국가원수 암살 미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일당이 주로 한독당원이나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이다. 김창룡 소장의 추상 같은 문서에 백일하에 폭로를 했습니다. 이자들은 조사 시에는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정확을 기하여 수류탄을 사용할 것 등 용이 주도한 음모를 착착 진행하던 것으로 각종 무기, 탄약, 비밀 문서 등 일체의 증거물도 압수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해방 후 한국 현대사의 숨겨진 진실을 발굴해온 라디오 다큐멘터리 작가 김규식 씨. 그의 광복 20년 프로그램이 한창 방송되던 지난 1973년 그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55년 대통령 암살 사건의 주범인 김재호였다. 그는 김창룡의 덫에 걸린 희생자라고 억울해했다. 그리고 그 불행의 시작은 의문의 청년이 방문하면서부터였다.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뭐 광복군에 갔다 왔다든지 뭐 만주소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일반 국민도 그 분노를 느끼는데 그 자기에게 총불을 겨눴던 그 당시에 일본의 앞잡이들이 해방에 대한 이 마당에 또 총불을 겨누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해방이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말하자면 상당히 정직해 보이고 의혈남아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선생님들 같은 분들을 대우하지 않고 이승만 정부가 저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토로하니까 그 노인들이야 아이 참 정신이 그래도 박힌 청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종태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올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며 독립운동가들을 부추겼다고 한다. 그들은 마침내 그저 불만 토로에 그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 암살 시도를 모의하게 되었다. 그 청년은 개천절 행사장에서 자신이 대통령을 저격키로 하고 수류탄까지 건네받는다. 그러나 거사는 시도 직전 실패로 막을 내렸다. 암살 당일 기다리고 있었던 특무대원들에게 전원 검거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작과 함정수사의 합작품이었다. 조소왕의 지령 운운한 것은 분명 조작이었다. 그리고 이종태라는 청년은 김창룡 특무대장의 첩자였다라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었다. 특무대에 끌려간 일행은 자신들이 김창룡의 덫에 걸렸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바로 그 문제의 청년이 특무대를 활보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한참 후에 이제 재판을 하는 게 주공역학을 한 사람은 없더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이 주공인 게 그 젊은 사람이
주공 역할 하는 사람은 전혀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가, 그 사람이 있어야 이제 재판이 되지, 그 사람 없는 재판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항의를 해봐야, 이게 벌써 다 이거 의거하에, 이 지붕은 요새 말로 하면 프락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주공해놓고 그 사람 싹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잡혀간 거니까. 당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평생을 조국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이었지만 해방된 조국은 이들을 반기지 않았다. 오히려 친일파들만 기승을 부렸다. 그러므로 이들이 당연히 가졌어야 할 울분도 권력자에겐 조작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일제강점기엔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혀야 했고 해방 후에는 국가원수 암살 미수범이 되어 생을 마감해야 했다. 조선 독립운동의 최전선이었던 만주. 하지만 1931년 일제는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 괴뢰 정권을 세운다. 그리고 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만주에서는 중국과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연합해 일본과 싸웠다. 바로 이때 김창룡 역시 만주에 있었다. 그는 만주에 주둔한 일본군 정예부대, 즉 관동군의 헌병이었다. 1916년 함경남도 영흥에서 출생한 김창룡은 1940년 장춘의 헌병 교습소를 수료하고 25세에 일본 헌병이 된다. 그는 많은 실적을 쌓아 4년 만에 헌병 5장까지 승진했다. 김창룡이 암살된 직후 신문에 발표된 그의 비밀수기. 그는 자신이 해방 후 대공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관동군 헌병 시절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면서 쌓았던 경험 덕임을 강조하면서 간첩 잡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노동계층에 파고들어 조직 확장을 기도하고 온갖 대일공작을 전개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 팀에 끼어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50여 건이 넘는 비밀 조직을 적발해냈다. 그러나 그의 비밀수기에는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적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하지만 과연 그의 칼끝이 같은 조선인, 피를 나눈 동족들에게는 향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점은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40년대 중국 공산당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장개석의 국민당과 합작을 해서, 국고 합작을 해서 광범위한 항일 전선을 형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만주나 중국을 침략하고 있던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다수의 조선인들도 참여를 하고 있었고